지난주 화요일 미국 산호세 수만 명이 들어찬 SAP 센터 무대 위에서 젠슨 황이 웨이퍼 하나를 들어올렸습니다. 거기엔 삼성전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한마디 합니다. 땡큐 삼성.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5%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20조 원이 공중에서 생긴 겁니다. 근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6년 전에 삼성을 잘랐습니다. RTX 3000 시리즈 이후로 AI 칩은 단 한 개도 삼성에 맡기지 않았어요. 전부 TSMC한테 줬거든요. 그 사이 삼성 파운드리는 3년간 14조 원을 태웠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50%까지 추락했고 업계에서는 대놓고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어요. 그런 삼성을 엔비디아가 왜 하필 지금 다시 불렀을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주가 5%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 뒤에 숨겨진 판의 이동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AI 반도체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AI의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학습에서 추론으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AI의 핵심은 모델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넣어서 패턴을 학습시키는 과정. 이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GPU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장악한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 학습된 AI를 실제로 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챗 GPT에 질문을 던지면 답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추론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이메일을 쓰고 코드를 짜고 로봇을 움직이는 것, 전부 추론이에요. 딜로이트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6년부터 AI 컴퓨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엔비디아 스스로도 향후 3년간 AI 칩 수요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핵심 동력이 바로 추론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학습용 GPU와 추론용 칩은 성격이 다릅니다. 학습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화력이 중요한데 추론은 빠르고 정확하게 한 건을 쳐내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비유하자면 학습은 대포고 추론은 저격총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대포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을 들여서 AI 추론 전문 스타트업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켰어요. 그록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칩의 이름이 LPU, 언어 처리 장치, GPU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반도체예요. 이 칩 안에는 SRA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가 512메가바이트나 들어있는데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초당 150테라바이트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달린 HBM4 메모리 속도가 초당 22테라바이트인데 그록 LPU는 그 7배예요. 추론에서는 GPU보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다음 전쟁터가 추론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29조 원짜리 무기를 샀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만들어줄 공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모든 칩을 만들어왔던 TSMC한테 맡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TSMC의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TSMC의 웨이자 회장이 최근 애널리스트들 앞에서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은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베라루빈, 구글의 TPU, 애플의 칩까지 전부 여기 물려 있어요. 이미 내년 물량까지 예약이 찬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미슐랭 씀스타 레스토랑인데 6개월치 예약이 꽉 찬 거예요. 지금 전화해서 내일 자리 있어요?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9조 원을 들여 세계 최고의 추론칩을 손에 넣었는데 이걸 찍어낼 공장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라고요? AI 전쟁에서 1년은 10년입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젠슨 황의 시선이 향한 곳, 6년 전에 자신이 떠났던 바로 그 공장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을 왜 떠났는지 기억하시죠? 수율 문제. 100장의 웨이퍼를 넣으면 쓸 수 있는 칩이 몇 장 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삼성의 첨단 공정 수율은 처참했어요. 3나노 공정에서는 양품률이 20~30%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TSM초가 같은 공정에서 80%를 찍고 있을 때, 이러니 고객이 떠난 거고 적자가 쌓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 3년 동안 14조를 태우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삼성이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왜 젠슨 황이 삼성이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다고 표현했는지, 그 답은 4나노미터라는 숫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4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2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미세한 회로 위에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운명이 갈리고 있어요. 삼성의 3나노 공정은 솔직히 아직 아픕니다. 수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나노는 다릅니다. 수율이 80%를 넘겼습니다. 100장의 웨이퍼를 넣으면 80장 이상이 쓸 수 있는 칩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상업 생산에 충분한 수준이고 TSMC의 같은 공정과 비교해도 경쟁 가능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한 뒤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록 LPU도 TSMC로 넘어가겠지? 원래 그록은 2024년에 삼성과 4나노 생산 계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삼성 촉매 펀드에서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록을 품은 순간 이 계약이 유지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어요. 한진만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GTC 현장에서 기자들한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한 뒤에 우리 4나노 공정을 다시 평가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결론은 이거 되겠다였습니다. 되겠다.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삼성이 보여줘야 했던 것은 단순한 수율 숫자가 아닙니다. 그록3 LPU는 보통 칩이 아니에요. 트랜지스터가 980억 개 들어있는 초대형 칩입니다. 칩의 물리적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결함 하나 없이 찍어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작은 칩에서 80% 수율을 찍는 것과 초대형 칩에서 80%를 찍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삼성이 이 괴물 같은 크기의 칩을 4나노 공정에서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는 건 수율이 진짜로 안정됐다는 실전 증명인 겁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제이크라이 선임 분석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4나노에서 대형 AI 칩이 생산됐다는 건 제조 역량의 실전 인증이다.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4나노 공정 하나가 열어버린 연쇄 효과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 회사에서 동시에 만드는 것. TSMC는 비메모리만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고요. 그런데 삼성은 둘 다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AI 칩의 세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려면 이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출하가 시작된 6세대 HBM4에는 새로운 구조가 들어갔어요. 메모리 칩을 12층으로 쌓는데 그 맨 아래에 베이스 다이라는 핵심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스 다이가 뭐냐? 메모리 전체의 데이터 흐름을 조율하는 지휘관 같은 칩이에요. 그리고 이 베이스 다이가 바로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연결이 보이시나요? 삼성은 지금 같은 4나노 공정 라인에서 엔비디아의 추론칩 그록3도 만들고 자기 회사의 HBM4 베이스 다이도 만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두뇌와 기억 장치를 한 지붕 아래서 동시에 생산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원스톱 쇼핑이에요.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칩 생산도, 메모리 조달도, 패키징까지 한 회사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 부회장이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선언한 내용이 정확히 이겁니다.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구조로 AI 반도체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건 TSMC가 아무리 돈을 쏟아도 따라할 수 없는 구조예요. TSMC는 메모리를 안 만드니까요. 자, 여기서 판이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GTC가 끝난 이틀 뒤인 3월 18일, AMD의 리사 수시 EO가 한국에 왔습니다. 12년 만의 방한이에요. 그냥 인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직접 방문했고 이재용 회장과 만찬 회동까지 했습니다. 논의 주제는 두 가지, HBM사 공급 확대 그리고 파운드리 협력. AMD도 삼성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럭 삼 하나가 아닙니다. 테슬라도 이미 줄을 섰어요. 작년 7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칩 AI5와 차세대 AI6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금액이 22조 7천억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한민국 전 국민 1인당 약 44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하나의 파운드리 계약에 걸린 셈이에요. 이 칩들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갑니다. 생산은 삼성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이 나노 공정으로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AMD까지 불과 1년 전만 해도 고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던 삼성 파운드리에 갑자기 빅테크 3사가 동시에 몰려든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50%까지 바닥을 찍었던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해 1분기 80%를 돌파했습니다. 4나노와 5나노 공정은 90%에 육박하는 라인도 등장했어요. 1년 만에 30%포인트가 뛴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올해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간 매 분기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찍던 사업부가 올해 안에 흑자로 돌아선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마냥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산의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2나노.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가 걸린 숫자입니다. 4나노가 현재의 생존을 책임지는 공정이라면 2나노는 미래의 도약을 결정하는 공정이에요. 테슬라 AI 6칩, 퀄컴과 AMD의 차세대 칩 협상. 이 모든 빅들이 2나노 수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율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올해 초 일부 매체에서 삼성의 2나노 수율이 6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 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실제 수율은 40%대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면 최소 50%는 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문턱을 완전히 넘지 못한 상태라는 분석이에요. AMD와 퀄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이 수율 문제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4나노에서는 시험을 통과했지만 2나노에서는 아직 답안지를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TSMC도 올해 2나노 양산을 시작합니다. 웨이퍼 한 장 가격이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 장당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줄을 서는 고객이 줄지 않아요.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이죠. 삼성이 2나노에서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4나노에서 쌓은 신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삼성이 이 싸움을 이기든 지든 더 큰 그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는 뭘까? 여기서 시야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독점. TSMC가 첨단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쥐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AI 학습용 GPU 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 두 회사가 기침을 하면 전 세계 AI 산업이 감기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 독점 구조가 왜 위험하냐? 대만 해협에 긴장이 돌 때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으르렁거릴 때마다 전 세계 기업들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내 AI 칩이 나올까? 공급이 끊기면 어떡하지? 실제로 TSMC의 첨단 패키징 라인이 포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대안 공급처를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어요. 1973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틀어막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달려가 사막 위에 도시를 세웠고 그 돈이 한국 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52년 뒤인 지금 비슷한 구조가 반도체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점이 만든 병목, 그 병목이 만든 틈새, 그 틈새를 파고드는 도전자. 삼성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정확히 거기에요. 110조 원.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쏟아붓기로 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22%를 늘렸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TSMC의 올해 투자 계획이 최대 56조 원인데 삼성이 거의 2배를 태우는 겁니다. 점유율은 TSMC의 10분의 1인데 투자금은 2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베팅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무모한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보셨잖아요. AI 시대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GPU만 있으면 되던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추론 전용 LPU, 자율주행 AI 칩, 로봇용 칩, HBM4 베이스 다이. 갑자기 만들어야 할 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TSMC 혼자서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GTC에서 한 말이 이 상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예상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록 LPU의 추론 성능이 검증되면 수요는 더 폭증할 겁니다. 이 판에서 삼성이 쥐고 있는 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나노 공정의 실전 검증. 엔비디아가 공개 무대에서 인정한 제조 역량. 두 번째, 세계 유일의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원스톱 체제. TSMC가 따라할 수 없는 구조적 무기. 세 번째,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미국 빅테크에게 대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 그리고 네 번째, 11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실탄. 물론 이 카드들이 전부 먹힐지는 아직 모릅니다. 2나노 수율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고 TSMC와의 60%포인트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신뢰와 생태계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난주 산호세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땡큐 삼성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AI 반도체 공급망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어요. TSMC 독점 체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균열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회사가 서 있습니다. 52년 전 중동의 사막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삽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평택과 테일러의 클린룸에서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웨이퍼를 들고 있습니다. 3년간 14조를 태우면서도 불을 끄지 않았던 그 공장에 드디어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요. 이 판이 어디까지 갈지, 삼성의 역전극이 완성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판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이 진짜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